아프리카 형도 유튜브 형도 어서 오시고. 어제 아침 말아먹어가지고 리그는 잘 맞췄는데 아침이 하나씩 들어가 있어서 아쉬웠는데 오늘 일단 뭐 경기들 많은데 아침은 좀 걸렀어요 제가. 아침은 대체로 좀 걸렀고 챔스 위주로 좀 가봅시다. 첫 번째 잘츠부르크 대 이제 저기 브레스트. 머리가 안 돌아가. 브레스트의 경기고, 직전 챔스는 이제 브레스트 같은 경우 승리를 거뒀고 잘츠 같은 경우는 말아 먹었습니다. 잘츠 같은 경우 이제 스파르타 프라 저기 체코 원정 가서 스파르타 프라 3대 0으로 좀 패배를 했었고, 브레스트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러고 보니까 오스트리아랑 또 붙네. 잘츠가 오스트리아 팀이거든요. 근데 오스트리아 팀이 이제 그라츠 상대로 2대1로 승리를 좀 가져갔던 부분인데, 양팀 간에 어쨌든 간에 1승 챙기고 1패 챙기고 분위기 자체는 지금 스타트 자체는 브레스트가 더 잘 끊긴 했어요. 이게 어쨌든 전술적인 포인트가 있는 경기인데, 잘츠 지금 리그에서 4승 1무 1패 뭐 3위 포지션에 이제 경기는 이제 두 경기를 덜 치러가지고 좀 3위고 사실상 1위 할 만한 성적이긴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번 시즌 출발 자체는 좀 전에 성적 봤잖아? 3골 쳐먹힌. 감독 자체가 새로 좀 부임을 한 감독이거든요. 그 리버풀에 있었던 이제 클럽 감독 밑에 있었던 이제 어시스턴트 코치 그 새끼로 이제 감독을 교체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클럽 밑에 있던 감독이니까 뭐 전체적인 개겐 프레싱 뭐 점유 높게 가져가고 공격 숫자 많이 두고. 근데 리버풀도 역습에 좀 취약하잖아요. 잘츠부르크가 시즌 초반에 그런 문제점들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여지없이 3골을 좀 실점했었고, 전체적으로 리그 경기에서도 지금 6경기 동안 6실점. 이게 앞 경기에 몰아먹혔어요. 그랬던 어쨌든 전술적인 부분에 있어서 수비적으로 문제가 드러났었던 잘츠부르크의 9월 중순까지의 모습인데, 이 경기 이후로 3경기인가 연속 무실점이에요. 제가 잘츠부르크에 대한 최신 칼럼을 본 게 이 경기 바로 다음에 봤어. 이 뒤에 좀 개선점이 있었는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딱 여기서 쓰여진 그 잘츠에 대한 칼럼을 제가 봤거든요. 이 뒷경기들에 대한 내용은 사실 경기를 볼 일이 없잖아. 좀 모르긴 합니다. 근데 이전까지는 사실 수비적인 문제가 있었고 지표 자체도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이 이후에 경기 결과나 이제 경기 그 내용 그 지표들만 봤는데 개선이 되긴 했어요. 그래서 이게 개선이 된 건가 모르겠는데, 뭐 이게 변방리그 경기할 때 좀 분석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어제 뭐 아침도 마찬가지고 데이터들이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니까, 프리미어리그나 저 빅리그들은 경기도 매주 보고 매주 확인하니까 이제 한 주 한 경기 한 경기 단위로 이제 데이터가 업로드 되잖아. 여기는 근데 좀 무슨 그런 상황이다. 내 눈으로 보이는 상황으로는 개선이 좀 된 것처럼 보이긴 합니다. 그런 수비 쪽의 문제가 전체적으로 롱볼이든 뭐든 그냥 문제가 많았었다. 잘츠 수비가 최근 경기 나쁘지 않은 모습이고, 브레스트 경기는 제가 지난번에 툴루즈 경기 분석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죠. 이 팀의 최근 보여주는 어쨌든 그런 수비적인 부분이나 전체적인 압박의 레벨, 브레스트는 압박을 통해서 빠르게 갈치해서 역습 가져가고 측면에서 크로스 땅 때리는 전형적인 그런 아주 간결한 팀이거든요. 그 간결하면서 나오는 매서움이 있는 팀인데, 이번 시즌 그런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툴루즈전 2대0으로 이긴 거 제가 개뽀록이라고, 뭐 우리 같이 경기도 봤잖아. 했던 부분이고, 뭐 그라치전도 마지막에 몰아붙였던 거지. 사실 경기 내용 별로 안 좋았고, 그 외의 경기들도 생떼띠엔 개쓰레기 팀 상대로 뭐 대승 거둔 거 말고는 형편없는 경기들의 좀 연속이었어요. 그 결과가 바로 지난 경기 옥세르 상대로 원정 경기였지만 3대 0으로 완패를 했었고, 이때 우리 옥세르 프렌 주력으로 그냥 별점 3개 받고 그냥 찍었었죠. 별 의심 없이. 근데 내가 휴방이었구나. 제가 근데 경기 되게 좋아 보인다고 했던 날이죠. 공지로 휴방인데 되게 좋아 보이는데 아파서 못 킨다 그런 날인데,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는 브레스트이기 때문에 이거 프렌의 접근은 그 해외 배당은 사실 되게 높아요. 국내 배당 1.66인데 해외 배당 거의 1.9 몇이야. 지금 거의 2점대 배당 가까이 되는, 절삭을 너무 많이 때려. 0.3배가 날라갔어 형님들. 말이 돼? 너무 진짜 눈물 난다 진짜로.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당장의 브레스트의 경기 내용 을 봤을 때 프렌에 대한 접근은 좀 어렵지 않나 싶어요. 브레스트가 이기려면 무조건 다득점으로 가야 돼. 어쨌든 잘츠부르크가 이전에 쓰는 수비에 문제가 좀 있었으니까 그게 공교롭게도 브레스트의 강점과 좀 맞물리긴 하거든요. 좀 역습이나 롱볼이나 이런 거에 취약하잖아. 브레스트는 그거에 강점이 있는 기본적인 팀이라
뭐 근데 개선점이 좀 보이긴 하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도 여러 가지 좀 감안했을 때 잘치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당장 브레스트를 찍긴 좀 무리수가 있다. 경기력이 너무 안 좋으니까 핵심 자원인 미드필더나 뭐 수비 쪽 자원 뭐 여전히 빠져 있고요. 그런 상황이고 아니면 이제 오바로 좀 틀거나 브레스트가 지금 보여주는 수비 내용 형편없고 잘츠부르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2주 전까지만 해도 수비에 문제가 있었던 팀이다. 서로 넣을 만할 것이다라 보고 오바 찍거나 아니면 홈쪽 믿어주거나 이런 사이즈로 보겠습니다. 메일 보내셨어? 오케이 확인. 안 왔는데? 뭐지? 스팸함 들어갔나? 아니다 왔다. 빠르게 보내드리고 다음 경기 쇼토토가르트 대 스파르타 프라. 이것도 마찬가지로 챔피언스리그 경기고 프라하는 이제 체코팀 다 아시죠? 프라하니까 체코팀이고 슈투트 이제 독일팀인데 기본적으로 정배 사이드가 유리합니다. 슈투트가르트가 뭐 수비 쪽에 이탈자들 또 부상자들 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생각보다는 좀 워낙 좀 주도적인 경기 운영을 잘하다 보니까 전방엔 그래도 좀 살아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나쁘지 않아요. 물론 수비가 제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했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골은 맨날 먹혀요. 골은 맨날 먹혀. 이번 시즌 무실점 경기가 없습니다. 그 컵 대회 이름 모르는 하브리그 팀 상대로 5대0으로 이긴 거 이거 말고는 무실점 경기가 없어요. 분명히 이제 실점은 하고 있습니다만 대신 공격 쪽에서의 어떤 화력 뭐 기라시라든가 이런 자원들 좀 떠난 부분은 아쉽지만 추가로 영입한 데미로비치 벌써 4골이고 뭐 잔류한 완전 영입한 운더브 같은 경우도 벌써 4골이고 뭐 해가지고 공격 쪽의 작업들은 확실히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프라하가 전체적으로 아마 버티는 상황에서 역습을 좀 가져갈 부분이고 지금 프라하도 체코리그에서 꽤나 잘 나가고 있는 부분에 대한 변수는 있어 보이는데 저는 불안한 건 그거예요. 슈투트가르트가 어쨌든 경험이 없습니다. 이 챔피언스 리그는 경험이 진짜 중요하긴 하거든요. 짬밥이 진짜 중요한 무대인데 경험이 없는 거에 대한 변수는 있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축을 잡거나 금액을 세게 때리거나 그럴 경기는 사실 아니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만 그래도 슈투트가 전체적인 주도적인 경기 운영 또 아마 챔피언스리그는 처음일 겁니다. 첫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또 홈팬들의 그런 독일 홈팬들이 워낙 열광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프라하가 견디긴 좀 어려울 것이다. 특히나 프라하 같은 경우도 이게 올 시즌에 제일 잘하는 것 같긴 해요. 최근 몇 년 동안 살펴봤을 때 프라하가 리그에서도 그렇고 챔피언스리그 그 지금 예선 말고 그 전에 예선을 본선 예선을 위한 예선 있잖아. 거기서도 뭐 홈 원정 다 이기고 올라오긴 했어요. 근데 작년에 뭐 유로파도 그렇고 그 전년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원정 경기에서 힘을 잘 못 썼던 프라하긴 하거든요. 그런 좀 기록적인 부분들 감안했을 때 슈투트가 좀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맨날 골로 먹히긴 하잖아. 그래서 언더보다는 오바가 좀 더 메리트 있지 않을까. 슈투트 승에 3.5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넘어갔고 아릴랄드 이제 알쇼타 제가 유일하게 분석하는 아침 경기인데 어제 아침 말아먹어가지고 젠장할 거 요거 아릴랄 마엔승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쇼르타가 지난 경기 나스르랑 비겼어요 형님들. 1대1로 나스르랑 이 아챔 첫 경기를 무를 캐면서 다른 강팀 아닙니까? 같은 사우디인데 여기 이라크 팀이고 근데 요때 경기 때는 제가 변수적인 측면들 많이 말씀드렸죠. 저도 2프렘 봤었나? 그랬던 2프렘 배당 괜찮아? 2프렘 봤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이때 사실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나스르가 접대 축구를 했어요. 사실상 1점만 가져갈게. 쇼르타가 공격하는 상황에 있어서 알 나스르가 수비를 잘해서 뺏는 게 아니라 쇼르타가 그냥 얘들이 그냥 열어줘 그냥 수비할 때 안 빼서 일부러 몸 부딪히고 하면 또 무서울 그 이라크 무서우니까 근데 지들이 다 날려먹어요. 공을 잘 못 차. 뺏질 않아도 지들이 그냥 헛짓거리에서 날려먹었던 그런 최악의 경기이긴 했다 진짜로. 그랬던 부분에 있어서 아릴랄의 이 원정 경기 뭐 미트로비치라든가 오늘 좀 변수적인 측면은 이제 후백 네베즈가 좀 불투명 사이즈로
미드필더 쪽에 또 울버햄튼 에이스였던 미드필더지 않습니까? 핵심 자원이 좀 빠지는 부분 빠질 수도 있기는 해요. 뭐 크게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제 생각에 선발로 요런 팀 상대로 무리시킬 이유는 없잖아. 근데 그럼에도 그냥 전방의 화력으로 두들겨 팰 수 있는 경기지 않나 라고 생각해서 아릴란 2마엔 뭐 요런 경기 같은 경우 전화하면 3마엔까지도 접근해 볼 만한 것 같긴 해요. 4.5도 찍어볼 만하긴 해. 제가 볼 때는 그냥 계약살할 가능성이 직전 경기 쇼르타 경기 홈 경기를 본 입장에서는 뭔가 좀 더 높지 않을까. 거의 아마추어 수준처럼 못하던데 쇼르타가. 진짜 나스르가 거의 주작급 경기를 했어요 제가 봤을 때. 근데 수비를 안 했어. 근데 쇼르타가 그냥 혼자서 패스미스하고 혼자서 이상하게 하고 하더라고. 내용상으로 히랄이 굉장히 유리하다 정도로 보고, 인터밀란 대 츠르베나. 황인범이 있었던 이제 츠르베나죠. 여기 이제 세르비아 팀이고, 츠르베나는 이제 홈에서 강점이 있는 팀입니다. 사실 집을 나왔을 때는 그렇게까지 뭐 위력적인 모습은 아니고 기존의 에이스 자원이었던 이제 황인범까지도 페에노르트를 이제 떠난 부분이 있죠. 올 시즌에 홈에서는 확실히 잘해. 벤피카 상대로 잘 비비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 좀 골 결정력에 대한 이슈나 아니면 뭐 두 골을 일찌감치 허용을 하면서 경기가 터져버렸던 부분에 있어서 인터 상대로 어렵다라고 봅니다. 다만 변수적인 측면은 인터밀란이 로테이션을 돌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전방에 라우타로가 사실 이번 시즌 굉장히 부진한 출발을 했었거든요. 주포인 라우타로가. 근데 직전 경기 그래도 두 골을 넣으면서 다시금 골 감각을 뭐 키우는 사이즈로 왔는데 아마 라우타로 안 나올 거고, 선발로는 제 생각에는 마르쿠스 티랑도 안 나올 거고, 아르나우 토비치랑 아마 뭐 타렘이나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생각에 투톱으로 조금 믿음직스럽지가 않죠. 타레미도 옛날 타레미가 아니야. 좀 한물 간 것 같기도 하고, 인터밀란에서 사실 좀 옛날만큼 과감한 플레이들을 좀 덜해요. 약간 좀 조연 역할에 만족을 하는 건지 뭔가 그런 과감함이 좀 없어졌고, 아르나우토비치 애초에 부상도 지금 많고 나이도 좀 차가지고 점점 폼이 떨어져 있는 상황. 결국에는 좀 인터가 뭐 압도로 할 만한 경기긴 합니다만 골을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 주포들이 아마 후반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예 쉬거나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근데 제 생각에는 후반엔 들어갈 것 같긴 해. 선발로는 안 나와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1마엔 정도만 보겠습니다. 1마엔 개똥배인데 1마엔 정도 보고, 이핸디가 이제 그래도 찍을 만한 배당인데 저는 이핸디에서는 이제 햄무 봅니다. 딱 2점 차 봅니다. 딱 2점 차. 2대0 스코어까지. 근데 뭐 이게 제일 뭐 무난하긴 하고, 아니면 뭐 인터 혼자 넣는 사이즈로 언더를 찍든가. 찌르베나가 인터밀란의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은 사실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유준영님 2만원 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도르트문트 대 셀틱, 다시 계속해서 챔스로 와서 이 경기는 이제 글쎄요, 도르트문트도 그렇고 슈투트가르트도 제가 올 시즌 들어서면서 수비 쪽에 문제가 도르트문트는 경기 보고 나서 그랬죠. 그 누리사행 감독의 전술적인 그런 수비적인 약점 많이 또 그 전부터 많이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역시나 지난 경기도 보험전에 결국 2실점을 했었고, 경기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3대 0으로 시작할 뻔했어요. 진짜로 꼴찌 나가지고 망정이고, 그 꼴찌도 모르겠어. 좀 솔직히 인정했어도 할 말 없지 않았나. 뭔가 제가 봤을 때 뭔가 인정했어도 할 말 없었을 것 같긴 해. 진짜 타이트한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취소가 나면서 돌문이 이제 화력으로 찍어 눌렀죠. 보험을 4대 2로. 근데 어쨌든 수비 쪽에서의 실수나 역습 상황에서의 문제점들은 지속적으로 드러냈고, 그 전 경기 슈투트가르트 상대로도 원정에서 5대1 대패. 결국 이제 수비가 문제였고, 그 전에 클럽 브레 상대로 원정에 3대0 승리를 가져가긴 했습니다만 이때 뭐 운이 좋았죠. 브리에가 골대 맞춘 것도 있고 찬스를 많이 날렸고, 돌문이 투쿠션 굴절골 당구골로 그냥 개뽀록으로 한 골 넣었는데, 거기서 이제 브리에가 올라오다 보니까 돌문의 이제 최근에 폼 좋은 바이너 기튼스나 이런 자원들, 개인기 좋은 자원들이 힘을 쓰면서 추가골을 막판에 몰아넣으면서 3대0이지 경기 내용은 묵혀도 할 말 없는 졌어도 할 말 없어요. 이 경기는 그러니까 선제골 넣는 팀이 이기는 경기인데, 이게 돌문이 넣고 게임이 터졌어. 브리에가 공격적으로 하면서. 그랬던 어쨌든 수비적인 문제는 계속 드러냈었다. 이 경기 무실점이었던 경기도 한 부분에 있어서 셀틱 같은 경우 브랜든 로저스, 예전에 이제 레스터 시티 그리고 리버풀에도 있었던 그 감독이죠. 계속해서 이끌고 있는데
올 시즌 리그에서는 뭐 압도적인 모습입니다. 6전 전승에다가 20등 무실점이에요. 난 이 무실점이 진짜 좀 그거 같기는 해. 이 원래 패왕이기는 해요. 원래 스코틀랜드에서 셀틱이 그냥 뭐 거의 패왕인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야. 이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이건 치트키잖아. 사실상 치트키 쓴 수준이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한 6경기 하면 한두 경기는 못 이길 법도 해. 한 경기, 두 경기 정도는. 거기 뭐 골도 몇 경기 못 키우고. 근데 지금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좋고, 지난 챔피언스 리그 경기도 이제 슬로반부 상대로, 약체팀 상대로 뭐 홈에서 5대1 대승을 거뒀던 만큼, 이 경기는 이 프렌이 괜찮은 것 같아요. 더군다나 셀틱도 물론 이게 리그 간에 분데스와 저 스코틀랜드 리그 간의 격차가 좀 나긴 하는데, 셀틱 같은 경우 전방에 이제 그래도 뭐 허슬이라든가 또 공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이제 일본 공격수 후루아시, 얘도 뒷공간 파는 거 하나만큼은 잘하거든요. 여기에 뭐 마에다, 뭐 하타테 이런 일본 놈들이 이제 빠른 자원들이 좀 포진돼 있거든요. 도르트문트의 약한 수비를 어느 정도 공략은 해줄 수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셀틱이 그냥 대놓고 템팩하고 역습하면 돌문이 좀 고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2프렌 정도 보겠습니다. 돌문 경기 사실 언더를 찍기는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수비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근데 이거는 잠가서 막 1대1이나 2대1 간신 이기거나 그럴 가능성도 좀 있을 것 같긴 해요. 잠글 것 같아 뭔가. 그래서 2프렌만 볼게요. 어느 번은 모르겠다. 그냥 꼴리는 걸로 가시고. 해달 형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바르셀로나 대 영보이스. 여기는 이제 스위스 팀이고 홈에서 인조 잔디 구장을 쓰기 때문에 홈빨이 좀 있는 팀이죠. 어쨌든 바르셀로나가 지난 경기 모나코전에 테오 슈테겐의 멍청한 패스 한 방에 퇴장을 당하면서 결국 모나코 원정길에 2대1로 좀 패배를 했고, 영보이스 같은 경우 이제 홈에서 스근하게 빌라 상대로 3대0 완패를 당했는데, 뭐 영보이스 경기는 지난 경기 에스턴 빌라전 경기 때 제가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드리긴 했어요. 올 시즌에 보여주고 있는 일관성 없는 모습들. 영보이스가 스위스 리그 굉장한 강자인데 지금 리그가 한 6경기 7경기인가 진행이 됐는데 1승밖에 없습니다. 거의 최악의 스타트고, 감독도 좀 젊은 감독을 좀 과감하게 어쨌든 선임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쨌든 젊은 감독이 좀 변수가 있잖아. 지금 뭐 유럽에서 아르테타, 뭐 사비 알론소 포함해가지고 저 브라이튼 감독에다가 이름 휘르첼러, 여러 젊은 감독들이 잘하고 있지만 결국 똥은 지뢰를 밟을 수도 있는 거예요. 제대로 지뢰를 밟은 영보이스의 상황이고, 경기도 어느 날엔 수비적으로 했다가 어느 날엔 공격적으로 했다가, 압박도 어느 날엔 전방 압박했다가 어느 날엔 존 디펜스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해. 아무것도 못 잡고 있다. 지난 경기 빌라와의 경기에서도 전반 초반 같은 경우 이제 인조단디 빨로 영보이스가 초반에 뭐 흐름이 나쁘지 않았던 순간도 있었습니다만, 적응을 하자마자 빌라가 그냥 계약사를 해버렸죠. 경기 좀 이상한데 싶다가 인조단디 좀 적응하니까 바로 확살 모드로 3대0으로 개박살이 났거든요. 이거 뭐 당연히 바르셀로나 원정에서는 지금 굉장한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변수는 결국 그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여전히 많은 부상자들을 안고 있다라는 거. 뭐 가비, 베르날, 뭐 베르멘 로페즈, 뭐 에르 가르샤도 오늘 직전 경기 퇴장으로 빠지고요. 골키퍼 테오 슈테겐도 거의 시즌아웃인가? 어쨌든 장기 부상에다가 뭐 다니올보도 바르셀로나로 넘어오고 라이프치히에서 몇 경기 못 뛰고 바로 또 부상을 당했고 잘하고 있다가 한 부분에 있어서 부상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바르셀로나가 지난 오사수나 원정 경기에서 이 경기 터졌죠. 졌잖아. 로테이션을 돌렸습니다. 난 이거 왜 돌렸는지 모르겠어. 아니 여기서 돌리면 되거든요. 맞잖아. 영보이스 요즘 뭐 최악에다가 이거 로테 돌리면 홈에서 못 이길까? 여기서 돌렸어. 원정 경기인데. 야말이라든가 뭐 이런 핵심 자원들, 하피냐 이런 자원들이 교체 출전을 했죠. 오늘 선발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거는 뭐 마엠밖에 선택지가 제가 볼 때는 없다. 다만 이제 부상자가 많은 게 좀 걱정되는 포인트고, 역시나 이제 찬스 조금 놓치다가 어떻게 2골까지 만들었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그 흔히들 강팀들 볼 돌리면서 체력 안배하면서 경기 마무리하는 거 있잖아. 그거 아니면 마인 가능성이 제가 볼 땐 높은 것 같아요. 넣을 거만 넣어주면 마인 할 확률이 높다. 근데 언제나 그렇듯 축구 공은 둥구기 때문에 찬스 말아먹고 시간 가고 골대 맞추고 그러다가 이제 2점 차까지는 어떻게 벌려놨는데 거기서 이제 그냥 볼 돌리면서 경기 마무리. 이거만 아니면 그래도 마인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 그래서 이건 2마연승 보겠습니다. 2마연승.
박살할 가능성이 높다. 지금 영보이 스페이스를 봤을 때. 그리고 레버쿠젠 대 AC 밀란. 뭐 독일 AC 밀란 이제 이탈리아 팀이죠. 경기도 일단 레버쿠젠 쪽에 부상자는 없는 상황이 있고, AC 밀란 같은 경우 이제 베나세르 미드필더 쪽에 결장자 시즌 초반에 바로 부상당했고, 오늘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알바로 모라타입니다. 모라타가 지금 최근 AC 밀란의 상승세를 거의 그냥 선봉장으로 완전히 이끌고 있죠. 뭐 인터밀란도 박살내고, 갑자기 잘해. 저 리버풀한테 한번 박살나고 나서 충격을 받았나? 인터밀란 원정은 아니지, 사실 같은 경기니까. 어쨌든 표면상 원정 경기에 승리를 거뒀고, 레체전에도 전반 3대0을 내면서 그냥 완파를 했는데, 모라타가 원래 최전방이잖아요. 근데 모라타가 원래 고평가를 받던 이유가 좀 범용성, 다재다능, 그것 때문에 고평가를 받았는데, 우리 이미지에는 모라타 잘 못하는 이미지잖아. 왜? 몸값만 비싸고. 그것 때문에 감독들이 전술적으로 잘하니까 좋아했는데, 그런 면모로 지금 AC 밀란에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최전방이 아니라 세컨텀 위치, 4-2-3-1의 이제 꼭지점 위치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AC 밀란이 최근에 4-2-4 형태로 완전히 상대를 압박으로 찍어 누르면서 그냥 압도하는 스타일로 인터밀란 꼼짝도 못했고, 레체 전반만에 3대0 그냥 떡실신 당했는데, 모라타가 빠지면은 치크가 들어가거든요. 로프터스 치크, 첼시에 있던 놈. 경기력 차이가 많이 나요. 모라타가 그래서 이 경기 선발로 뛰면은 솔직히 저는 레버쿠젠 선수를 붙어볼 만한 것 같아. 근데 선발 가능성이 떨어지는 것 같기는 해요. 워낙 중요한 선수에다가 이게 관리 차원 좀 교체라고는 하는데, 뭔가 교체 출전할 가능성, 해외 쪽에서도 치크의 선발 예상을 좀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AC 밀란이 다시금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밀란의 어쨌든 수비적인 불안함은 계속해서 조금 이어지고 있고, 특히나 오른쪽 측면 뭐 에메르송 로얄, 토트넘에 있던 놈이나 칼라브리아, 요쪽 측면 수비수 누가 나오든 간에 그렇게까지 안정감은 없거든요. 더군다나 오늘 경기 아마 더 불안한 칼라브리아가 선발로 나올 수도 있고 한 부분에 있어서, 이거는 솔직히 AC 밀란이 레버쿠젠처럼 부상자 없이 풀 멤버로 붙으면은, 저는 AC 밀란 지금 보여주는 그 개왕권스러운 축구, 약간 작년 도르트문트 좀 비슷해. 아니면 시즌 초반에 그 맨유의 4-2-4 그 누구야 그 새끼, 마운트 선발로 쓸 때 경기력은 좋았잖아. 골이 안 들어가서 그렇지. 그때 맨키로 그런 포지션을 작년에 돌문이 챔스에서 잘해서 그런가? 올 시즌에 좀 쓰는 팀들이 좀 많이 보입니다. 미친 활동량을 바탕으로 이제 그냥 갈아 넣는 플레이들. 그렇게 경기를 하면 솔직히 박빙일 거라고 보는데, 그런 상황적인 여유가 안 되지 않나. 레버쿠젠은 후방에서 볼을 돌릴 줄 아는 팀이고 고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서 이거 레버쿠젠 승에 3.5바 쪽으로 보겠습니다. 후반에 나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뭔가 전반 이게 선발 나오면 좀 빡셀 것 같긴 해. 근데 아마 교체로 나오지 않을까? 승을 보는 입장에서는 교체로 나와야 돼요. 선발로 나오면 좀 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경기가. 넘어가고, 아스날 대 이제 파리. 이거 일단은 우스만 덴벨레가, 그러니까 파리가 지금 뭐, 아니 경기가 지금 뭐 나쁘지 않은데 뭐 또 불화가 있대요. 우스만 덴벨레랑 그 감독 이름이 뭐였지? 이 감독은 내가 이름이 맨날 기억이 안 나. 헷갈려. 어쨌든 간에 바르셀로나에 있던 감독 불화가 생겨가지고 오늘 우스만 덴벨레 명단 제외입니다. 올 시즌 파리에서 지금 6경기 공격 포인트 8개를 기록하고 있고, 워낙 빠른 자원이잖아. 순식간에 이제 공격에서의 득점이나 뭐 어시스트를 올려줄 수 있는 자원인데, 빠지는 부분은 큰 누수라고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럼에도 바르콜라나 뭐 이강인 뭐 해가지고 워낙 또 저기 벤피카에서 넘어온 친성 미드필더 주앙네베즈나 이런 자원들이 워낙 잘해주고 있긴 합니다만, 이거 원정 경기에서 이게 좀 이런 것들 불안한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저는 쉬운 사이즈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파리가 어쨌든 간에 지난 지로나와의 챔피언스리그 경기에서도 전체적으로 전반전 내용 자체는 상당히 좀 상대의 압박에 좀 고전했었던 내용인데, 문제는 이게 아스날도, 제가 작년에도 아스날의 챔피언스리그에 대한 경험, 그러니까 아스날이 뭐 챔스 맨날 나간 것 같지만 작년에 간만에 나갔습니다. 작년에 첫 경험을 했고, 여지없이 이제 개똥 같은 경기력만 보여주다가 16강에서 바이에른 뮌헨한테 그냥 박살이 났죠. 한 부분에서 아스날도 지금 당장에 솔직히 신뢰할 수는 없다.
수비 쪽에 기본적으로 이제 칼라피올이나 벤 화이트가 또 불투명에 떠 있고 기존에 원래 토미야스나 티어니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진첸코까지. 여기 외대고로 계속 부상이고. 그리고 메리노가 슬슬 복귀할 것 같긴 합니다만 미드필더 쪽에 어쨌든 오늘도 못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뭐 핵심 미드필더 이미 둘 빠져 있고 주전급 수비수 뭐 측면이든 중앙이든 측면이 보통 측면으로 나오죠. 둘에다가 기존 자원들 또 빠져 있고 기본적으로 뭐 그 키비오르 같은 재작년에 이제 스페치아에서 데려온 놈인데 그런 좀 백업 수비수 자원이 한 자리 정도도 들어가야 되는 포인트. 여기 미드필더의 어떤 그런 부상자들 관련해가지고 기존의 선수들이 좀 많이 갈려나가고 있고 직전 레스터전도 굴절골이나 슈퍼 원더골이 들어가면서 결국에 마지막까지 개빡세게 뛸 수밖에 없었다. 작년에도 챔피언스리그 경기 때마다 조금 긴장을 하나? 애들이 어린애들이 좀 많아서 그런가? 긴장을 하는 건지 경기가 진짜 못해요. 아탈란타 원정에서도 PK 맞고 그거 해서 비긴 거지 사실 졌어야 되는 경기였잖아. 당장에 신뢰할 수가 없다. 파리가 뭐 이런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저는 비빌만 한 것 같아요. 무승부 정도 보겠습니다. 굳이 따지면 뭐 햄무까지도 무승부 햄무. 근데 무가 좀 더 가능성이 높은 것 같긴 해. 햄무보단 제가 봤을 때는 무승부 정도 1대1 정도 봅니다. 1대1 정도 넘어가고 엔리케랑 발베르데랑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엔리케 감독 둘 다 바르셀로나 있어서 그런가 봐. 엄청 헷갈려. NK 형님 보내드렸고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마지막에 뭐 아인토벤 경기는 다득점으로 볼게요. 아인토벤이 워낙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팀이고 뭐 스포르팅 리그에선 잘 나가고 있어요. 지난 경기 뭐 릴이 전반전에 퇴장을 당해가지고 사실 뭐 별 의미가 없었는데 또 좀 오바가 좀 더 괜찮지 않나? 이렇게 보고